100만 IT 관리자를 위한 IT 관리자에 의한 전산팀 맞춤 인포테인먼트 방송 쌤팍의 전산쟁이 이야기 제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쌤팍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현업에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을 모든 IT 관리자분들에게 즐거움과 도움이 되는 알차고 야무진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원님들이랑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투표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장 과장님도 투표하셨죠? 아, 예, 물론 했죠.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부산으로 이제 적을 옮기고 난 다음에 치르는 첫 투표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이 조금 신선하더라고요, 이게. 음, 뭐 사실 뭐 부산이라고 해서 뭐 틀릴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특별히 특별할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게 조금 다른 게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잠깐 뭐 TV 틀어놓고 있으면 음. 그 지역 방송사에서 여기는 KNN이라고 아, 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거기서 지역 방송사에서 뭐 오늘은 뭐 어디 구청장, 뭐 부산시장 후보 뭐 이런 어, 거를 따로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세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조금 하더라고요. 자기 후보들이 나와갖고 뭐 어떤 자기네들 뽑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의 유세를 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뭐 네, 이렇게 뭐 여기 뭐 부산하면 뭐 돼지국밥 뭐 이런 거 네, 유명하니까 아, 예, 예. 뭐 돼지국밥집에서 같이 뭐 국밥 한 그릇 때리면서 뭐 오, 나는 막 소탈한 사람이고 어, 뭐 당선되면 잘할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색이 굉장히 확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사투리를 일부러 후보자들이 어, 좀 걸쭉하게 쭉, 뭐, 뽑아내는 뭐 그런 거, 한 음, 뽑아 주입소, 뭐, 한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사투리 음, 써가면서. 신기하네, 되게. 서울에서는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은 뭐 워낙 많은 지역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지방색이 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신선하더라고요. 좀 재밌었어요, 저는. 어, 아니, 장 과장님은 지역이 어디죠? 경기도잖아요. 네, 경기도 경기도 어디시죠? 용인입니다. 용인. 뭐 그쪽 동네도 좀 시끌시끌했었겠네요. 근데 저희 동네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좀 시끄럽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되게 좀 작은 도시는 아닌데 제가 있는 곳이 약간 좀 외진데라서 그런가? 그냥 한 음, 지하철역 입구나 아니면 뭐 교회나 성당처럼 그 네.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 이런 데서 그 시의원의 가족 관련된 뭐 그런 분들이 나와갖고 명함 나눠주는 거 그런 것만 아, 몇 번 봤었고요. 예, 예. 또 저는 이제 투표날 당일날 선거날에 투표하지 않고 미리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동사무소 거쳐서 하셨구나. 네, 그래서 딱히 뭐 신경을 안 쓰고 다녀서 더 눈에 안 띄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도 뭐 그쪽 동네는 그렇게 막 들썩들썩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네, 오히려 직장이 이제 서울이니까 음, 서울 근처에서는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 유세 그 음, 차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봤던 것 같은데 딱히 뭐 저희 동네에서는 많이 못 본 것 아, 같네요. 그게 그런 것도 있대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한 지역 같은 데는 애들 많이 네, 살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시끄럽게 하면. 그래서 조용했나 보네. 아, 그래도 이쪽 그 뭐냐, 부산 지역은 민원이 뭐 들어가긴 하겠지만, 빈도수로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만큼 많이 들어가지는 건 안 나와서 그런지, 음, 막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막 계속 지나갈 때면 노래 부르고 막 춤 추고 아주 예, 예, 예. 볼만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음, 아무튼 참, 뭐 누가 뽑혀도 이제 다 뽑혔을 건데, 아니 뭐 OS나 이 시스템 같은 건 문제가 되면 아니 뭐 복구라도 가능한데 이놈의 선거는 이상한 양반 하나 뽑아놓으면 진짜 대량 난감이잖아요. 뭐, 그렇죠. 대량 난감이니까 뭐 어쩌겠어. 일단 뽑았으니까 뭐 잘 해줄 거라고 이제 믿고 가긴 가는데 네, 뭐 우리 방송이 뭐 그렇게 정치색을 담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뭐 당선된 사람들한테는 일단 축하한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네네. 기왕에 이제 됐으니까 좀 이렇게 아름다운 정책 같은 거 이게 팍팍 그냥 만들어가지고 뭐 국민들한테 좀 지지 좀 빡빡 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요. 뭐,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죠, 뭐. 잘해야 되는데. 아니 물론 우리가 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불아리면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뭐 어찌됐건 이왕 된 거 좀 뭐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뭐 저희 또 쌤박의 전산쟁이 방송도 전산쟁이 팟캐스트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알차고 야무진 방송으로 이제 다가설 테니까 우리 회원분들이랑 청취자분들도 이거는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귀를 까디질 거라고 해야 되나? 발음이 조금 약간 거칠다.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그걸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 좋다. 네, 네, 귀를 네. 쫑긋 세우고 저희 방송 쭉 들어주시면서 뭐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고 뭐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힘도 실어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 댓글 달기, 다운로드로 좀 표현을 좀 해주시고 지지를 좀 팍팍 부탁드려요. 그래서 좀 팍팍 밀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을 할 겁니다. 그 네. 보답하는 거에 첫 순서로 저희 이벤트 저희 소소하게 진행했었죠? 네, 저희가 아마 한 2주 정도 홍보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슈어다이티 배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오른쪽 하단에서 맞아요. 그 저희가 누적 청취자 수 10,000명, 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향후에 어떤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을 댓글로 남겨달라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저희 팟빵에 댓글을 이제 많이 남겨주셨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해드릴게요. 일단 1등이 그 뱅앤올uf슨 이어폰 와우, 드리는 거였고, 나머지 그쵸. 2등이 이제 메모하실 때 쓸 수 있는 부기보드 드리는 아, 거였는데, 그쵸, 그쵸. 먼저 뱅앤올uf슨 이어폰 받으실 분은 아이디가 중복 안 된 닉네임. 이분 기억나요, 기억나. 이분 그래도 2개 이렇게 올려주셨던 것 같고, 네네. 아마 우리 게시판에다 이렇게 아이디를 쓰신 거는 진짜 중복 안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 아무튼, 이 뱅앤올uf스 아시잖아요. 이게 귀르가즘을 전달해 줄 거니까, 이거 네. 잘 받으시고, 한번 귀 호강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 축하드립니다. 아우,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2등, 부기보드 받으실 분들이 이게 총 7분, 8분 정도 되는데, 음, 그저 멍하니, 그저 그리고 멍하니, 에라미, 에라미, 그다음 잭찬, 잭찬,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완수, 만수, 그다음 준나 찰짐. 네, 준나찰진님, 발음 중요합니다. 발음 조심해야 되겠다. 준나찰진. 준나 찰짐. 예. 그다음에 존 윅. 존 윅. 네, 이거 아마 그 영화 제목인 것 같아요. 존 윅. 맞네. 그리고 아뉘, 안위. 한글로 아뉘. 그래서 아, 이렇게 7분이네요. 7분께 부기보드를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당첨되신 분들 정말 모두 축하드리고 아마 슈어다이티에서 개별적으로 이 아이디로 이제 쪽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쪽지 아, 받으시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상품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이게 뭐 사실, 뭐, 좀 더 크게, 좀 더 좋은 걸로, 이제 뭐, 경품도 걸고, 뭐 이벤트도 진행하면 좋겠지만, 뭐든지 또, 소소하게 또 키워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저희가 크게 큰 거 걸고 크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음, 해드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호응을 해주시면 그쵸. 뭐 방송이 좀 더 이제 발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저희도 뭐 되겠죠? 뭐가 이제 그쵸. 들어오고 되겠죠?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좀 더 우리도 그 크게 파이팅 있게 해드릴 수 갈 테니까, 있으니까. 우리 네네. 청취자분들 좀 파이팅 있게 가야 돼, 좀. 너무 샤이해, 진짜 샤이해. 아무튼, 뭐, 네. 저희 이벤트 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뭐 다 감사드리고, 또 네, 소소하게나마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 잘 받으시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번 회차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이제 진행할 것 같은데, 이번 주제는 이 댓글 이벤트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를 픽해봤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벌써 6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6월 달, 2018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간 건데, 네. 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제 이맘때면 이제 저희가 늘 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최초에 작년에 이제 예산 짰던 거, 이제 얼마만큼 실제로 계획 대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뭐 프로젝트들,
뭐 프로젝트나 뭐 업무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거 적는 거 두드릴 게 네네네. 있잖아요. 뭐 겁나 네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뼈가 가루가 되게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쭉 적어줘야 되잖아. 뭐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중간 점검 요런 거를 이제 네. 살살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요럴 때 체크를 안 하고 깜빡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좀 낭패 볼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이제 라이센스인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이 라이센스 부분이 진짜 지대로 하려고 하면 진짜 이 머리라는 표현도 약해. 대가리가 진짜 대가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진짜. 네. 이번 댓글 이벤트에 이제 참여해주신 분이 써준 말을 인용해서 보면 국가고시 수준이래잖아요, 진짜 국가고시 수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국가고시 수준 중에서도 사시 수준, 사법고시에 준할 정도가 된다. 이 내용이 정말. 그리고 이 말도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아가지고 진짜 무지하게 아리까리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기한 딱 최종 기한 딱 받고 이제 다 끝났어. 기한 네. 딱 끝나가지고 이제 사장님 사인까지 쫙 받아가지고 이제 쭉 된 다음에 이제 업체랑 전화해. 아 이제 뭐 발주 이제 기한 다 끝나서 이제 발주할 건데 뭐 추가적인 사항 뭐 없죠? 뭐 이렇게 다 얘기하면 당연히 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언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배송해 줄 거고 뭐 배송이 필요하면 음, 배송을 해줄 거고 네네. 부여 뭐 라이센스 부여는 이제 며칠부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갑자기 추가로 뭐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래 버리면 진짜 와 손이 부들부들 떨리죠 진짜. 해서 요번 주제를 이제 이 아리까리하고 이제 아사모사한 이 라이센서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는 걸로 정했고요. 또 우리 또 장 과장님이 요쪽 분야에 완전 빠꼼이거든. 그쵸 장 과장님? 뭐, 이 라이센스 정책이라는 게 많은 소프트웨어 벤더들마다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건데, 저도 음, 이걸 한 10년 전에 이제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진짜 골치가 아팠습니다. 진짜 뭐, 대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도 오죽하면 그 라이센스 컨설턴트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각 아, 벤더마다의 라이센스 정책만 이제 되게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서 아, 고객사들 다니면서 그런 내용으로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예 따로 계셨었거든요. 진짜요? 그것만 네, 하시는 별도의 보직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 따로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그랬구나. 아니, 저는 예전에 이제 하도 이게 내용이 복잡하니까 거래처에다 전화하면,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시거나 음, 아니면 유선으로 좀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게, 뭐 말을 그냥 뭉개더라고. 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그러더니 네네네. 제가 막 쪼으면 마지못해서 메일로 하나 이제 그 정책 쭉 음, 보내주는데 음, 그 메일 받으면 더 열받거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네, 내용 맞아요. 엄청 길고.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하시는 분이 따로 있구나. 네, 저도 한창 일할 때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모아두고 이 라이센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막 교육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하긴 이게 뭐 내용이 이제 그 룰이 워낙 많으니까 또 제품마다 다 네, 틀리니까 네.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리셀러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게 리셀러가 대상일 수도 있고 실제 이제 사용하시는 전산 담당하시는 고객분들 모셔놓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아, 뭐 어찌됐든 그런 어떤 교육이 각각의 어떤 벤더의 뭐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 라이센스라는 개념 자체를 좀 설명해 드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관리를 하셔야 된다 뭐 그런 내용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대표적인 벤더 몇 개 라이센스 정책 소개해 아, 드리고 뭐 사례 음, 말씀드리고 그랬었던 것 음. 같아요. 그런 교육은 좀 유용하다. 유용하다. 사실 이 라이센스라는 게 회사를 들어와서 이제 전산쟁이 업무를 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뭐 무감각하잖아요. 개인한테는 네.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5만 거 다운로드 받고 막 그냥 P2P 들어가서 이제 받고 싶은 거 싹 다 받고 뭐 다 네. 난리치고 쓰는데 오히려 돈 주고 사면 바보인 느낌으로 음, 좀 개인 신분이었을 때 그때는 네. 막 그렇게 산 적도 있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십수년 전 얘기지만 지금이야 네네. 뭐 많이 줄었지만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입사했을 때 라이센스 관련돼서 막 기한 쓰고 이럴 때
아, 이게 뭔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긴 하는데 네. 찾아보고 나면 더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또 방송을 또 이제 그 전산쟁이 생활을 오래 하셔서 좀 빠꾸만 보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네. 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니까 요번 게 개념을 살짝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이 라이센스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라이센스라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용권. 네, 회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소유권, 사용권 요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보편적으로는 사용권이라고 인식하시면 편합니다. 이게 왜 음, 그러냐면 그 많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는 아마 점산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많이 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제품 라이센스 구매하면 사용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뭐 보통 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네. 이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견적을 받죠. 네. 그래서 그 기간만큼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어, 한 번 사면 쭉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해당 기간에만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권리를 음, 뜻하는 게 하나 있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도 있어요. 이거 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년짜리다. 그러면 1년 동안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 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유지 보수, 뭐 기술 지원,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원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하. 그 1년의 시간이 지나면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1년 동안의 어떤 라이센스를 갱신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영구 사용권은? 예, 그렇죠. 그래서 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제품 라이센스를 하나 산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갱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이 소프트웨어를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오피스 뭐 2000이다. 오피스 네, 2000을 내가 영구 사용권을 주고 샀어요. 네, 샀는데, 이제 시간이 지니까 2013이 나왔어. 네, 그러면 2013은 못 쓰지만 2010에 대한 거는 쭉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고, 뭐 이거는 조금 뒤에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음, 라이센스 개념이라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사용 기간이 영구적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조금 이제 그냥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하면 좀 쉽겠네요. 항상. 저는 이제 그 신입 때 라이센스 갱신하라는 거 이제 그 기한스라고 해서 그냥 뭐 네네네. 쓰라니까 뭐 작년에 썼던 거 보면서 이제 베껴서 쓰긴 쓰는데 네. 숫자만 바뀌어 뭐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바꿔 이것만 해서 쓰긴 음, 썼는데 네, 아니 이게 어떤 거는 이제 뭐 기간을 딱 정해놓기도 하고 뭐 네, 어떤 거는 그냥 한 번만 돈 주고 산 원타임 코스트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맞아요. 그때만 해도 뭐 잘 모르니까 뭐 선배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만 했는데, 음, 그게 이제 막연하게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그런 건가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개념을 딱 두 가지로 나누니까 이해하기 쉽네. 네네. 그래서 또, 그러면은 요걸 네. 갖고 처음에 그 벤더사들이랑 얘기할 때, 이게 연구 라이센스예요? 아니면은 기간 라이센스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여쭤봐도 되고, 뭐, 벤더나 뭐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리셀러에서 음, 견적을 이제 주잖아요. 그럼 그 그쵸. 견적에 아마 뭐 이렇게 길게, 예를 들어 외산 소프트웨어면은 이제 영어로 품명이 되게 길게 나오는데, 네. 보통은 예를 들어 뭐 서버를 하나 이렇게 서버 라이센스 어떤 뭐 애플리케이션을 뭐 하나 산다 그러면 그 제품명이 견적이 아마 두 줄로 돼 있을 거예요. 두 줄이요? 제품 두 줄로 어,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 나는 분명히 하나의 제품의 견적을 요청했는데 견적이 온 거에는 예를 들어 뭐 품번 코드와 품명이 두 줄이 나올 겁니다. 아, 하나는 제품 라이센스고 아. 하나는 메인터너스 라이센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하나는 유지보수. 네, 그게 아니라면은 소프트웨어 어슈어런스 라이센스 이렇게 돼 음, 있을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는 제품 자체에 대한 라이센스, 하나는 기술 지원에 대한 라이센스.
그거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말 나온 김에 그 어슈어런스 있잖아요. 네. 그 내가 맨날 그 받긴 받았는데 그 정확히 뭐예요? 그 어슈어런스가? 그게 그냥 유지보수예요. 그냥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예. 기술 지원, 뭐 어, 유상 기술 지원도 되고 뭐 어찌됐든 많은 기술 지원과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나왔었던 소프트웨어가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신버전이 나왔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 혜택을 보장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지보수로 그냥 인지하고 있으면 네, 되겠네요, 그냥. 네네네. 그게 심플해요. 근데 음,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 연구 사용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소유권으로 인식하고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유권으로, 이게 명확하게 다릅니다. 라이센스는 사용권이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즉, 음, 내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랑 오피스를 샀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오피스에 대한 사용권을 내가 산 거지, 이 그 윈도우와 오피스가 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윈도우와 오피스를 사서 뭐 예를 들어 뭐 기술력이 되게 좋아서 뭐 소스 코드를 예를 들어 뭐 고친다거나 아, 그래서 그걸 다시 재배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소유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뭐 고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쵸, 단지 그쵸.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한다라고 구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절대로 소유권이라고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네.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량을 렌탈한 거랑 차량을 네, 산 거랑 다른 거네. 차를 샀어요. 내가 차를 네, 살면 네, 내가 뭐 정비 기술이 있고 뭔가 튜닝에 대한 뭐 음, 해박한 뭐 지식이 있다 하면 내 차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네네, 거니까. 소유권이 네, 있으니까. 근데 네네네. 렌트한 차를 내 마음대로 그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딱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장기 렌트. 너무 뎁스 있게 가. 그 장기 렌트까지 가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맞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산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우리가 또 그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결제를 항상. 네, 근데 네네네. 윗분들은 또 이거를,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만큼은 이제 그냥 갖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면서 지금 장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야, 그러면 우리가 최초 사놓고 나중에 우리가 만들었어. 정말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나올 거라고는 장담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랑 오피스를 10개씩을 샀어요, 라이센스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내 거니까, 이거 이제 내 거야. 내가 소유를 하고 있어. 네.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직원이 10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었어요. 네.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 10개네? 어, 그럼 이거 5개 어떡해? 팔겠다. 누구 팔까? 줘버릴까? 할 수가 어,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은 그 벤더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걸려서 아,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확실히 확 온다. 진짜 그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오너 기업들 중에 무식한 인간들 보면 야, 그 남는 거 다 팔아버려 하면서 라이센스도 그것도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 네, 충분히 할 수 네.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친구네 회사 개업했다는데 거기 몇 개 줘 하고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개업 선물로 라이센스 5개 쏜다.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를. 네. 뭐, 물론 요즘 회사들이 대부분 그럴 경우에 뭔가 양도양수에 대한 어떤 음, 절차가 있어서 처리는 해주는데, 음,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치. 오해가 생기는 게 아,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맞네, 맞네. 처음에 개념을 잘못 잡으면 오해될 수 네. 있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근데 사용권이죠, 이거는 사용권. 네,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 네, 견적을 맨날 이렇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련한 뭐 견적 같은 걸 받으면, 네, 왜 그 칼럼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다 그렇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는 권장 소비자가가 1만큼인데, 네, 할인가가 이만큼으로 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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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가가 보면 절반도 넘어 한 70%, 80%를 할인해서 준대. 아니 네, 그거를 갖고 견적서를 갖고 기한을 이제 승인받으러 가면 네. 그 이사님이나 윗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쓱 쳐다봐. 너 얘들이랑 뭐 있냐? 막 진짜. 나 그거 안 썼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일단 견적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네.
대부분 뭐 리셀러 회사들한테 견적을 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럼 그 리셀러 회사들이 주는 그 예를 들어 뭐 견적의 뭐 양식이라고 할까요? 음. 그런 게 벤더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갖다 쓰거든요. 근데 진짜 아, 이 개념이 그거예요. 리테일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쵸, 이게 권장 소비자가라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대부분의 외산 소프트웨어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대중적인 것도 말고 뭐 음, 오라클이니 뭐 음, IBM이니 뭐 약간 좀 그 서버에 관련된 그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그런데 음,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리테일 프라이스라는 게 원체 되게 높게 책정이 돼요. 근데 아, 이게 높게 책정이 되는데 실제 그런 제품들의 어떤 뭐 구매 금액이 뭐 정말 작아야 몇 백만 원이고 보통은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어마무지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리테일 프레스가 이제 워낙에 높은 거 플러스 규모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거를 음, 뭔가 좀 약간 현실적으로 맞춰야 돼요. 그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게 뭐 무슨 10억짜리 소프트웨어인데 실제 구매하는 거는 뭐 한 70% 할인, 뭐 80% 할인 이래갖고 뭐 2억, 3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외산 벤더의 어떤 리테일 프라이스 자체가 그렇게 책정이 된 거고, 그렇게 책정이 된 거에는 그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에 있는 그런 벤더 회사들에 있는 사람들이 음, 음. 뭐 실제 뭐 각 어떤 뭐 예를 들어 한국 사정에 맞는 뭐 그치. 그런 가격을 뭐 산정할 리도 없고, 그리고 또 그냥 대부분 또 독점 체제니까, 걔들은. 네. 그래서 그냥 전 세계 공통 가격을 하나 만들어요. 음,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각 아, 현지에 맞게끔 할인율을 조정해서 판매하게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 그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게 보면 왜 맥지수라고 해서 각 나라마다 있어가지고 이게 뭐 네.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수가 된다면서요. 근데 네네네. 맥도날드는 어느 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천 원일 수도 있고 음, 어느 음. 나라에서 하는 스위스 같은 데는 15,000원 막 이렇게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이제 봐도 되고, 뭐 음, 어찌됐든 그런 리테일 프라이스가 이제 워낙에 좀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요인이 좀 크고, 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나 현지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할인율을 많이 제공하더라도 음, 그 벤더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벤더 입장에서는 원가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거든요. 음, 전 세계 어딜 가나 똑같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품 하나 팔던, 음. 일본에서 하나 팔던, 미국에서 하나 팔던 나는 그냥 실적은 똑같아요. 그치. 그때 실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내 거래처에다가 네. 빼달라면 빼줄 수 있죠. 아, 그럼요. 그래서 나 그거 그래서 진짜 너무 안 보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거 할 때마다 네. 내가 봐도 내가 등신 같은 거야, 너무. 야, 이 돈, 위에서 하는 말, 너 이 돈 그대로 다 주려고 했었어? 막 이렇게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금액에 대한 그런 신빙성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때려 박아 놓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도 예를 들어 뭐 1억짜리인데 70% 할인해갖고 3천만 원 이렇게 견적이 나갔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원래 3천만 원 정도 가격인 거예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70%는 할인을 예,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위에서 야, 이거 70% 할인 받았는데 5%더 빼달라 그래. 그치, 그런 게 70%나 75%나 나오지. 무슨 차이야? 이렇게 그렇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견적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5%가 할인이 되면 지네 본인 마진인데. 본인 마진의 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못 그러거든요. 야, 이제 좀, 그거는 좀 알겠네. 왜 그렇게 썼는지. 네. 그것도 물어보면, 자기들도 그냥, 허허허허 웃고 말어, 그냥. 얘기를 안 해줘. 얘기를 안 해주고, 리셀러 쪽에서도. 근데, 그냥 뭐 있는 양식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구만.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건 생뚱맞은 얘기이긴 한데, MS나 뭐, 오라클이니, 이런 굵직굵직한 네. 글로벌사들은 다 거의 실질적인 독과점 체제잖아요, 거의. 네네네. 네. 그것밖에 못 쓰잖아. 네. 저기 생뚱맞긴 한데, 그, 몇 년 전인가? 그, 청문회 때, 네. MS 제품을 산, 그 기억나요? 아. 네네네.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그 아줌마. 그 아줌마. 네네네. 아니, 도대체 왜 MS 제품을 이렇게 오피스, 엑셀 뭐 이런 걸 샀는데, 왜 네. MS에서만 견적을 받는 겁니까? 딱 이러는 거야.
다들 음, 순간, 아, 맞죠. 왜 거기서만 그 견적을 받아? 그 비딩을 해야지.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다들, 그럼 MS 제품은 MS에서 받지. 누구한테 그러니까 일반인의 인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 그게 포인트인 거야. 근데 네. 사실 우리가 결제를 받아야 된 그분들은 IT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게 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써 있는 숫자고 금액이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네. 실질적인 숫자는 요겁니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려면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또 애초에 일 잘하는 리셀러라면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애초에 삭제하고 견적을 보내겠죠. 그렇게 일 잘하는 리셀러 별로 많이 못 만나봤어. 별로 많이 못 만나봐서. 아니 근데 요런 거를 알려주는 것 자체가 또 우리 또 쌤팍의 전산쟁이 얘기에 이런 음, 뭐랄까 포인트 아니겠어? 이거 어디 가서 네. 듣겠어? 이런 거 뭐 안 가르쳐 주거든. 그래서 우리 그렇죠. 거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아유, 그럼요. 아무튼 이제 그 라이센스 개념은 이제 대충 이제 잡힌 것 같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음, 거를 기억하고 네.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개념은 잡았으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진짜 관리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게 아니, 제일 좋은 거야,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관리 전용으로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그, 보통 자산관리 솔루션이 이제 붙어가지고 그렇게 좀 돼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쉐어드 IT 게시판에도 보면, 자산관리 한 거에 대한 그런 문의 댓글이나 문의 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쓸만하냐, 이럴 땐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음, 뭐 일단 자산관리 소프트웨어를 쓰면 뭐 최소 막 7, 80%는 다 커버가 된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자산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정도면 그 사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종류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경우나 아니면 음, 임직원 수가 엄청 많아갖고 음, 이게 뭐 관리가 진짜 너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솔루션으로 자동으로 관리를 해야 될 때, 그때나 이제 필요한 거지. 이 자산 관리 솔루션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만 해도 안 쓰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지금 딱 요 주제에 맞는 게 자산관리 솔루션을 얼마 전에 도입했어요. 진짜 얼마 음, 전에 도입했는데 이게 써보니까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사업체의 특성상 네, 전체 엔드 유저들을 강압적으로 정책 딱 구현해가지고 AD에서 내려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만 딱 네, 네. 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자산관리 솔루션을 투입하면서 최소한만 맡고 있어요. 최소한만. 정말 이거는 안 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음, 있잖아요. 뭐 네, 오피스라든지 OS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한만 막아놨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나름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도움이 되긴 있긴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 불안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진이 업데이트가 되긴 되지만 네, 네.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문제가 되면 일례로 그 아마 저희 방송 듣는 전산쟁이 분들 중에서도 이미 겪어본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아, 알아요. 네. 진짜 대란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네, 네, 대란. 네, 네. 뭐별 거지 같은 소프트웨어 하나 그 몰래 몰래 그거 했다가 그게 음, 미국계 사모펀드인가 뭐 그쪽으로 넘어갔대요. 음, 그러면서 얘들이 그 거의 뭐 법무법인이라고 하는데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사무장 혼자 앉아 있는 그냥 구멍가게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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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랑 딱 짜웅 맞춰가지고 쓱 전화해가지고 뭐 어디 회사죠? 그 당신네 회사들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불법으로 쓰고 있다고 음, 해가지고 내가 그때 한 1,000만 원 뜯겼을걸요? 회사에서. 음, 이제 뭐, 음, 사실 뭐, 모양새는 뜯긴 게 아니지. 그 뭐, 구매한 걸로 전환했지만, 네. 금액도 진짜, 어디서 대도 않는 소프트웨어 진짜 거지 같은 거 그거, 와, 진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요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좀 낫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완전히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게 뭐랄까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라이센스에 대해서 관리해주는 이런 솔루션의 가치가 되게 높았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케이스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했는데 뭐 지금은 뭐 많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클라우드 형태로 넘어가고 있고 뭐 최소한 사스 형태로는 다 이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갱신하는 시점도 옛날처럼 1년, 3년 이게 아니라 매달 갱신이요, 매달. 매달 갱신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자산관리 소프트웨어는 이런 갱신 주기를 관리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일례로 그런 거죠. 사스형 소프트웨어를 이제 많이 쓰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소프트웨어는 매달 1일에, 어떤 거는 매달 15일, 어떤 거는 매달 말일에 예를 들어 갱신한다고 하면 해당 월에 갱신해야 될 소프트웨어가 몇 종류고 갱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해서 전산 담당자한테 통보를 이렇게 빨리빨리 해줘야지만 그걸 토대로 전산 담당자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놓치지 않고 기한을 올리고 제때 갱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 수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불법이니 뭐 이런 거를 관리해 준다기보다는 이런 그 클라우드나 사스형의 소프트웨어들의 갱신 주기, 갱신 금액, 갱신 수량 요런 갱신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맞게 관리해 주는 요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뭐 그런 모든 뭔가 좀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많은 사스형 소프트웨어들을 한 곳에서 다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를 해주면 좋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긴 뭐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규모가 좀 작거나 아니면 그 규모가 있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예산을 따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면 별 수 네. 없어. 이거 그냥 엑셀로 만들어야 돼. 그냥 이거. 그렇죠. 무조건 엑셀은 있어야죠. 엑셀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감당자가 때마다 그냥 뭐 알람 켜놔가지고 체크하는 네. 수밖에는 일단은 현실적으로 없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라도 그게 일단 최소한의 어떤 뭐 조치고 맞아, 그거 맞아. 안 하면 진짜 정말 가만히 있다가 막 법무법인에서 공문 날라고 이러겠죠. 근데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이센스를 예를 들어서 원래 뭐 10명이 쓰고 있는 건데 어떤 뭐 네. 하다 보면 뭐 이태세자가 생겨가지고 그거 딱 못 맞출 수 있잖아요. 딱 네, 못 맞출 맞아요. 수 있는데 아예 하나도 안 산 거랑 하나가 음. 됐던 두 개가 됐던 산 거랑 또 음.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정말 10년 전, 뭐 7년 전, 뭐 요때만 해도 소프트웨어의 어떤 제일 유효한 영업 수단 중에 하나가 이 불법 소프트웨어 이슈로 이제 영업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영업할 때 보면 일단 기업 어떤 회사의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가 불법으로 많이 쓰고 있고 어디가 뭐 적어도 뭐 한 50, 절반은 정품 쓰고 있고 뭐 절반은 불법 쓰고 있고 그런 데가 이제 있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게 쌤팡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100개를 불법으로 쓰고 있어요. 또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인원이 100명인데 50개는 불법이고 50개는 정품으로 쓰고 있어요. 벤더 입장에서 어떤 기업을 더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영업해서 더 많이 뜯어먹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딱히 바로 오지는 않는데, 벤더 입장에서는 싹 다 불법을 쓰고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정품을 쓰고 있는 데를 더 집요하게 건드립니다. 아, 진짜? 네. 샀는데? 그래도?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네. 불법으로 쓰고 있는 데는 계속 불법으로 쓰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불법으로 너무 오랫동안 쓰거나 너무 많은 양을 쓰는 데는 예. 정품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이게 소위 고생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대표이사한테 뭐 구속이 되니 어쩌니 막 험악한 꼴까지 다 봐야지만 뭔가 이제 벤더 입장에서 클로징이 되거든요. 뭔 근데 얘기인지 알겠다.
절반은 정품 쓰고 절반은 불법 쓰고 있는 데는 그냥 툭 찌르면 알겠습니다 하고 사요. 아, 의지가 있는 거지. 의지가 네, 있는 거지. 아, 맞아. 지금 얘기하시니까 기억나는데, 아니, 그 공문 날라올 때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겠어? 그러니까요. 아, 그것도 그 회사 대표 팩스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메일 던질 때도 있고, 뭐, 네, 저기, 전화 올 때도 있고, 팩스 던질 때도 있는데, 아, 보면은 당장이라도 뭐 대표이사 뭐 어떻게 할 것처럼 막 네, 쓰더라고. 맞아요. 아, 근데 근데 꼭 그럴 때마다 꼭 저 IT 팀에서 먼저 필터링 하는 게 아니라 비서가 먼저 봐. 아, 그래가지고 불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시원하게 욕 한번 먹고 오고. 아, 진짜 네네네.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공문들을 아예 전량 불법으로 쓰고 있는 데들은 보내봤자 무시하거든요.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냥 버리는구나. 네. 네. 근데 정품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 데들은 입질이 와요. 이것도 방법이네. 네. 방법이네.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서 막 그런 항의를 되게 이제 많이 받았어요. 아니, 음, 우리는 음. 지금 정품을 이만큼 쓰고 있는데 왜 너네는 우리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아, 이, 그런 항의를 되게 많이 받는데, 예. 뭐, 어떡하겠어요. 일단 당장 실적이 급해서 찔르면 찔리는 대로 팍팍 나오니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서글픈 현실이다. 네, 네, 어. 그랬어요, 진짜. 아, 진짜 진짜로. 서글펐어요, 그때는. 아니, 일단 샀다라는 거는 그래도 적어도 이 회사가 우리가 네,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은 좀 있고, 그럼요. 좀 그래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게 더 타겟이 될 수 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이 단기간에 뽑아먹을 수 있는 좋은 타겟이죠. 그래서 진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믿음이 가는 특히 라이센스 관련한 거 할 때는 네, 우리도 몇 년 일하다 보면 대충 알거든. 괜히 엄한 데다가 그 뭐냐? 그 비교 견적 받겠다고 여기저기 쑤시는 그 네, 막내들 보면 야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 네, 네,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그거 잘못하면은 어, 어. 그냥 다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다. 아이고 우리 막내 한번 견적 좀 받으라고 시켰더니 오만 데다 전화해가지고 아 여기 어딘데요? 뭐 받을 수 있어요? 야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모르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이거 잘못하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음, 그러니까 적당히 뭐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우리랑 오래 거래했던 정말 신뢰 관계가 있는 벤더사들 있잖아요. 네, 네, 네. 벤더사들한테 물어봐 솔직하게. 그러니까 음, 당연히 신뢰 관계가 있다는 전제 조건이죠. 아, 네, 네. 우리가 지금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책에 어긋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음, 음. 현실 파악이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믿음이 안 가는 데서 오만 데다가 전화하면 옳다구나 하고 막 공문 그다음부터 날라오고 막 네, 난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참 세상이 참 어렵다. 착하게 살면은 오히려 또 밥업 취급 당하는 거네. 더 뜯어먹으려고 덤비는 거죠, 진짜. 그게 되게 진짜 이게 좀 그래요, 진짜. 어쨌든. 뭐, 물론, 아, 예. 진짜 좀 슬프네요, 슬퍼.